다시 산을 찾았습니다. 높이 올라가지는 않고 아래쪽 산만 둘러보다 내려갈 생각인데요. 입구에서 1분도 걷지 않아 속새와 단풍취를 만납니다. 올해 단풍취를 채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드러운 것들만 골라서 꺾으려고 하는데요. 아직 부드러운 것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꽃이 피지 않은 동작꽃이 보입니다. 6월의 날씨답지 않게 바람이 제법 사나운데요. 오른쪽 숲속에 큰 꽃 어아리가 보이지만 발길조차 조심스러워서 길에서 구경만 합니다. 참나물이 보이는데요. 잎이 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가운데 잎이 크고 양옆은 조금 작습니다. 미나리 향이 나지만 참나물이 더 향긋하고 아주 맛있는 나물이죠. 하지만 참나물 주변에는 독초인 피나물이 있기 때문에 초보자들은 반드시 구별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보이는 것이 피나물입니다. 피나물은 양귀비과로 줄기를 자르면 노란 유액이 나오는데요. 톱니 무늬는 있지만 특유의 쓴 냄새가 나고요. 피부에 접촉하면 염증을 일으키고 먹으면 중추신경계나 간, 위장을 손상시키는 독초로 알려져 있습니다. 피나물과 참나물이 공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참나물과 단풍취를 함께 채취하고 있는데요. 단풍취는 잎이 단풍잎을 닮았다고 해서 그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옛날부터 속쓰림 완화에 사용될 만큼 위장 건강을 개선해주고 면역력이나 항염, 간 기능 보호 등의 역할을 하여 건강에도 좋지만 무엇보다 향이 진하지 않아서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봄나물입니다. 단풍취는 생으로 쌈을 싸 먹을 수도 있고요. 데쳐서 나물로 무쳐 먹거나 국, 무침개, 장아찌, 묵나물 등 활용법이 매우 다양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귀한 산나물은 자연이 오랜 시간 키워낸 선물이라고 하죠. 단풍취는 고산의 습지 근처에서 군락을 이루며 자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서식지의 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지표식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늘하면서도 습하고 깨끗한 토양이 있어야 살 수 있는 단풍취는 인간에게는 먹거리에 불과하지만 생태계에는 민감한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뿌리를 채취하지 말고 줄기와 잎만 채취를 하되 군데군데 솎아내듯 꺾어야 합니다. 또 개인적으로 단풍취는 너무 어릴 때보다 지금이 제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쌈으로 싸서 먹을 때도 큼지막해서 좋고요. 데쳐서 나물로 먹을 때도 더 부드러운 질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어릴 땐 살짝 질긴 느낌이 있어서 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높은 산에 바람이 많은 바위 틈이나 풀들이 자라는 그늘 속에서 조용히 자라는 단풍취는 키가 크고 꽃도 무리지어 피지만 다른 식물과 경쟁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면서 자랍니다. 단풍취가 무리지어 자라는 모습은 혼자보다 함께 이어서 더 안전하고 따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대형의 군락을 이루며 자라는 단풍취를 보면 함께 바람을 막아주고 습기를 공유하며 추위를 이겨내는 모습이 본받아야 할 공동체의 삶을 떠올리게 하죠. 혼자보다는 함께가 어울리는 세상의 모든 존재들처럼 단풍취는 절대 혼자 앞서거나 욕심내지 않아서 더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봄 기운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천천히 숨을 쉬며 있다가 흙이 풀리면 잎보다 먼저 단단한 줄기를 앞세워서 하늘을 향해 몸을 내밀죠. 그리고 햇빛을 받아들이고 물기를 모으면서 자신만의 호흡을 시작하는데요. 그렇게 각자
가장 적당한 습기와 바람이 있는 자리에서 수십, 수백의 식구들과 함께 길을 키우고 꽃을 준비하면서 생태계의 순환을 준비합니다.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얼마 지나지 않은 요즘 이렇게 단풍치유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면 얼마나 아름다울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바람을 타고 씨앗이 흩어질 그날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히 남아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완수해내는 식물을 저도 담고 싶습니다. 가을이 되어서 잎은 천천히 바닥에 몸을 누이고 살아왔던 한 해의 숨결을 흙 속에 되돌려 주지만 식물들은 이별이 끝이 아님을 알고 있는 것만 같아서 늘 산에서 큰 배움을 얻습니다. 한겨울에도 살아남은 뿌리는 다음 해 봄을 기약하고요. 새로운 삶의 리듬으로 또 태어나겠지요. 단풍치는 여름철 강수량이 풍부한 지역에서 군락을 이루면서 살아가는데요. 바람이 부드럽고 습기가 오래 유지되는 환경을 좋아합니다. 여름 내내 무성한 잎과 꽃대를 유지하는 단풍치는 더위를 싫어하기 때문에 바람과 물 그리고 이끼가 자라는 해발 800m 이상의 고산을 좋아합니다. 이제 단풍치는 그만 채취하고 올해 만났던 영화자를 꺾으러 가야겠습니다. 영화자 역시 물을 좋아해서 계곡 근처에서 살아가는데요. 그새 줄기가 굵어져서 먹음직스럽습니다. 줄기의 부드러운 부분까지 꺾어서 나물로 이용을 하는데요. 하나만 뜯어도 매우 푸짐한 느낌입니다. 영화자는 몇 장의 잎만 남겨두면 계속해서 새순이 올라오기 때문에 집에서 길러 먹으면 한겨울을 제외하고 계속 맛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자연에서의 영화자는 꽃을 피우고 씨앗을 맺어 번식을 하도록 두어야 하기 때문에 개체를 남겨두고 조금씩만 채취합니다. 키가 자랐지만 아직도 생으로 먹어도 좋을 만큼 연하고 싱싱한 것이 과일 대신 먹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영화자 맛입니다. 이 고소한 맛은 언제 먹어도 맛있는 것 같습니다. 참꽃마리가 수줍게 피어 있습니다. 꽃마리는 작은 꽃을 뜻하는데요. 이름 앞에 참이란 글자가 붙은 이유는 가장 정결하고 야생적인 종이라는 것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참치, 참나물, 참당귀, 참깨, 참중나무, 그리고 참꽃, 참비름 등 참이란 글자가 왠지 믿음직스럽고 우직한 느낌이 듭니다. 오늘은 산책 삼아 나온 길이기 때문에 다시 숙소로 내려가는데요. 하산하는 길에 거대한 귀릉나무를 만납니다. 지금 꽃 진 자리가 이렇게 있잖아. 응, 저렇게 꽃이 약간 벚나무 같이 생겼는데 매끈하잖아 끝이. 응, 벚나무는 좀 까칠까칠하지. 음. 톱니바퀴처럼. 응. 아 얘네 꽃 피면 포코 같아.